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대상관계 관점에서 어떻게 사이비 종교와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런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이 종교 기관은 어떤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회복의 과정에서 종교와 또 심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과 연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다음에 리스토의 강의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이제 설명할 때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각각의 이제 대상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대상 관계가 뭐냐 그럴 때 이제 계속 이제 그 리스토의 이야기도 대상 관계가 나와요. 그럼 이 대상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우리는 대상이라 그래요. 오브젝트. 그게 이제 오브젝트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주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대상 관계라는 건 뭐냐면 그중에서도 중요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 것이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이미지로 있는 그것을 우리는 대상 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표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표상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대부분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대부분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 이미지, 이게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표상이라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 보통 이미지다. 엄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표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표상, 신 표상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이 표상이라는 게 내 안에 저장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또는 뭐 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 정서가 저장된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상이라는 것은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정서적 에너지가 투입이 돼. 우리가 사랑하거나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워하는 그 사람이나 장소, 사물, 환상,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런 무생물보다는 사람이나 내면에 대한 사람의 표상을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가르치죠. 뭐 환상도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사람에 이제 해당되죠. 그래서 생리적 본능의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처음에 프로이드는 어, 쾌락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겠죠. 그래서 리비도가 입이냐, 학문이냐, 그다음에 성기냐, 옮기느냐에 따라서 그 리비도가 어떻게 만족을 하느냐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관점이라면 이 대상 관계는 그게 아니다. 대상 자체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 욕구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상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대상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외적 대상과 내적 대상. 그럼 외적 대상이라는 건 external object. 그러니까 바깥의 대상. 실제로 밥을 해주는 엄마가 뭐예요? 외적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밥을 해주고 앞에서 청소를 하고 놀아주는 엄마는 관찰 가능하죠. 객관적으로 있으니까. 그게 이제 외적 대상이죠. 근데 내적 대상은 뭐냐면은 밥을 해주는 엄마와 관련되어서 심리적으로 경험되는 정신적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을 해주면 좋은데 밥을 해서 주면 엄마들의 특징이 뭔가요? 자, 이거 어서 먹어라. 좀 더 먹어라. 지금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너 키 안 큰다. 그럼 친구들이 너 싫어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고 공갈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은 밥을 해주는 엄마는 외적 대상이지만 내적 대상으로 이 유아가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내적 대상, 표상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 그지, 두려움도 되고 또 아주 뭐 그냥 집착적인 통제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 내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적 대상은 실제로 밥을 해주는 엄마하고 상관없이 뭐 돼요? 두려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이제 그 여기에다가
가족 이제 가계도거든요. 자, 자기가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놓아 봐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되게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 아빠한테다 뭘 갖다 놓냐 그러면은 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있잖아요. 쌍공룡.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빠한테 갖다 놔든가. 엄마는 뭐 뱀으로 갖다 놔다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뭐다? 내적 토상이다. 부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 외적 대상과 내적 대상의 관계가 뭐냐 그럴 때 외적 대상에 대한 기억이 그래 아까 밥을 해준 엄마에 대한 기억이 내적 대상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밥을 안 먹으면 너 키도 안 크고 친구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학교도 못 다닐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하면은 무서운 것이 내적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그러면은 두렵고 통계적인 잘못하면은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적 대상의 특성이 외적 대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미치죠. 보세요. 뒤에 가서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엄마가 아까 어떤 엄마라 그랬어요? 밥을 해주는 엄마라 그랬어요. 이게 실제요. 근데 이 경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이의 내면이에요. 아이의 내면이, 유아의 내면이 밥을 해주는 엄마인데 이 엄마가 계속적으로 표상을 어떻게 해줘? 안 먹으면 너 친구들이 싫어하고 학교도 못 가고 너 왕따 된다? 친구들 다 밥 먹는데 너 안 먹어봐. 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표상이 어떻게 되냐면 무서운 이런 표상으로 돼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나를 버릴 것 같은 이런 이제 표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대상 표상. 이 엄마에 대해서 가지는 대상 표상이 형성되고 그러면 이 엄마의 대상 표상에 대해서 나의 표상,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뭐 연약한, 힘이 없는 이런 불안한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현실에 있는 사람을 권위자를 만났어요. 그럼 권위자가 되게 세게 통제적이고 이러면 어때요? 이 유아는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실제의 외부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돼요? 뭐가 투사돼요? 내 안에 있는 엄마의 이 무서운 대상 표상이 투사돼서 팀장이 나한테 얘기를 해도 뭔가요? 무섭고 안 그러면 나는 혼날 것 같고 이런 이제 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이게 이제 외적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실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인데도 부모한테서 받은 이 표상이 내 안에 형성되고 그 표상이 외부 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내적 대상과 부모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이런 걸 볼게요. 자, 타인과 맺었던 중요한 관계 경험은 아까 말한 이제 타자가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엄마죠. 주 양육자.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서 타인과의 관계가 마음속에 내재화되는 거죠. 자기 걸로. 아까 다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에 밥을 안 먹으면 너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이런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 내면화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면화된다. 근데 이 내면화된 것이 뭐냐면은 내적 대상은 표상 이전의 대상이 내면화된 거다. 그러니까 안에 생기는 그 내적 대상은 표상의 이미지가 생기기 전에 환상으로, 판타지로 내면화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화는 내지 않지만 코에서 연기를 품어요. 그러면 이 연기를 품는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언어적인 모습을 보면 이 3년 8개월 된 여자아이, 뭐 남자아이가 혼이 났다 그러면 늘 엄마가 코에 바람을 피거나 연기를 품을 때 실망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내재화되는 그런 관계다. 그런데 이런 내적 대상관계 있잖아요. 대상관계는 현실의 대상관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계가 뭐 잘 지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패할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유아가 이게 유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내면의 표상들이 고통스럽고 부모가 나쁜 대상으로 경험이 되면은 유아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째요? 대상을 안으로 내재화한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재화되어서 그 정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럴 때 이제 이 부모의 태도는 이 아이의 유아의 정서 조절 방식, 정서라는 게 관계 안에서 정서를 하는 거죠. 친밀감, 내가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친밀감. 또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이게 이제 두려움이죠. 이런 것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분열을 촉발하는 저 위험해. 위험해. 도망가야 돼. 단절해야 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서 및 인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관계 형성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유아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 지금 성인이 된 지금 이제 그 내담자랑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언니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 주장적이고. 근데 엄마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늘 이 지금 A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고 그리고 이 언니를 뭐라 할 일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A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 즉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A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는 엄마에 대한 그런 내적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착한 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굉장히 의존적이고 약하고 그리고 기분이 변덕스러운 이런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대상 표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와요. 왜냐하면은 아까 내재화시켜서 그 방식의 패턴을 그대로 어머니를 따르니까 착한 딸로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 남자친구를 사귀면은 새로운 관계 패턴이 생기는 거죠. 이 엄마와 관계 첫 번째, 두 번째 남자친구에 대한 관계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관계 패턴이 생기면 첫 번째 맺었던 엄마와의 관계 패턴이 어때요? 변동이 생기나 안 생기나요?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맞춰주고 내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보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느슨해져요. 그럴 때 이 불안이 촉발되는 거예요. 불안이 촉발돼요. 그게 불안이 촉발되어져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 생겼던 이 대상관계의 표상이 유지를 해와요. 내면화하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성인기에 새로운 대상, 즉 B라는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어렸을 때 형성한 이 부분이 그대로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내적 대상과 부모와의 관계, 그다음에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연결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상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관계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친표상을 볼 때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라고 그래요. 아까 말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한 거, 그다음에 정서, 늘 실망스러운 모습, 그다음에 막 이렇게 뭔가를 폭력을 하면은 그런 요소 모두 다 이렇게 그 이미지로 가져 있는 거죠. 지도다. 근데 이제 이 토상이라는 것은 상기기억과 대상 항상성이 발달한 이후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상 항상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이제 말러가 얘기하는 유아의 심리적 탄생인 만 2세에 생기니까 2세 이후에 사실은 표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존하던 사람과 맺었던 관계의 잔재가 남아있다. 부분들. 자, 그러면 이 표상에는 이제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이 있어요. 자기 표상은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심리적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겉으로 봐서는 정말 잘 나가고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가지는 표상은 달라요. 그 여러분들 샤이니에 그때 자살했던 그 종현이 기억나시죠? 종현이 같은 경우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그의 표상이 타임 표상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잘생기고 얘가 라디오 그 진행했을 때 3년 정도 진행해서 굉장히 말도 따뜻하고 누구나 봐도 위로해주는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그 고 종현 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표상은 뭐냐면은 그 유서를 보면은 나는 늘 혼자였다. 나는 외로웠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표상이 뭐냐면 되게 이 심리적 느낌이 외로운. 그래서 이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려고 많이 이제 노래로 위로를 해주고 또 뭐 방송으로 위로를 해줬지만 결국은 자기 표상은 뭔가요? 외로워서 혼자여서 이 느낌을 이 부분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유서에 쓰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표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나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표상으로 타인이나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 그럼 타인 표상은 이제 타인에 대한 심리적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종현 씨가 샤이니 종현이가 이제 고 사별한 그 세상을 떴는 지가 얼마나 됐죠? 좀 오래됐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어떤 그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종현이가 사망했던 시점이에요. 뭐 제가 상담을 했던 시점이 이 지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중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였죠. 근데 이제 이 와서 상담에 의뢰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연이가 죽었는데 죽었다라는 것을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도 정연이가 살아서 그 방송했던 그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를 위로해 줘서 얘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이게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에 의뢰된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였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이 A라는 이 학생이 바라볼 때 종현이는 뭔가요? 이 A에게 타인 표상은 뭔가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타인 표상이었어요. 근데 이 A가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자기도 뭐예요? 외롭고 내가 왜 이제 종현이의 그런 것이 그렇게 따뜻하고 이 팬카페에 있는 이 팬들이 아직까지 종현이가 죽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종현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냐면 이 사람 안에 있는 대상 표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외부적인 사람은 죽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인 표상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적 대상. 방금 이제 말했던 그 내적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봐봐요. 이 지금 A라는 학생이 동현이라는 이 대상 표상하고 관계를 맺어요. 혹은 그 이전에 엄마하고 관계를 맺었던 게 어머니가 늘 이제 맞벌이 부부로 집에 혼자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누구에게도 얘기를 할 수 없는 늘 혼자였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럴 때 누가 있었어요? 이 동현이의 라디오를 듣고 노래를 듣고 이러면서 내가 그 슬픔을 이겨낸 거예요. 그럼 이 A라는 학생 안에 내적 대상은 누구예요? 동현이가 아니라 정현이의 따뜻하고 위로해주는 그 이미지가 내적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적 대상 어머니에 대한 것은 늘 통제하고 무서운 어머니가 내적 대상으로 있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 타이와의 관계가 마음속에 내재화된다. 그러면 이 내적 대상은 환상 속에서 표상이 아닌 구체적인 존재를 그럼 아까 지금 제가 왜 이 이하를 드냐면은 그냥 이미지면 이미지인데 실제로 동윤이가 살아서 오늘도 내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고 구체적인 존재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대상은 표상 이전의 대상이 내면화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내적 대상 관계는 현실 대상 관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한다. 아까 얘기했고 부모의 관계가 고통스럽고 부모가 나쁜 대상으로 경험되면 유아는 통제하기 위해서 대상을 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내적 대상 관계가 되게 이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첫 남편은 이렇게 전쟁으로 6.25로 사망했고 저희 아버지하고 재혼을 해서 저희 5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셋째 딸인 거예요. 이게 저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이제 재혼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어떤 현실적인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셔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살아 계셨다면 90 몇 살이시니까 오래전의 분이죠. 근데 이 내적 대상 관계가 이제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양잿물을 먹은 거예요. 이 양잿물이라는 게 뭐 요즘 말하면 이렇게 낙태 수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양잿물을 먹으면은 보통 다 그냥 아이들이 죽는데요. 근데 양잿물을 먹어서 죽을까 하면 얘가 꿈틀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은 이제 대부분 부모가 불쌍해서라도 이렇게 아이를 뭔가 젖을 먹이고 해서 이렇게 살리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이제 저를 제 생일이 1월 20일이에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꽃샘추위가 이렇게 있는 한 2월 말쯤에 돼요. 얼마나 추운 겨울이에요. 그것도 전라도 저 끝자락에 있는 게 저 고향인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태어나서 아랫목에 추운 거기에다가 저를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이제 돌돌돌 말아갖고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금 하면 방임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아동 학대 때로 사실 말하면 아동 학대죄가 적용돼요, 요즘부터.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다 이렇게 묵직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죽었나 하고 갖다 이제 버리려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숨을 이렇게 깔딱깔딱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걸로, 얘는 하늘이 내린 생명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도 안 되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물을 먹여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제 안에 내적 대상 관계가 얼마나 악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운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의 대상 관계가 제일 실패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자랄 때 저를 뭔가를 이렇게 참 잘못해서 뭐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냐면 그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이게 4번째잖아요. 위에 언니가 또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삶이 자기가 살기가 바쁜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어. 인정 못 받은 어머니, 인정 못 받은 며느리로서 살기가 참 어려운데 아버지가 또 제가 육아년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2번 결혼을 했는데 일찍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살았지만은 그냥 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관계로 얘기하면 현실의 대상관계, 아버지는 없고 아버지는 또 살아계셨을 때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매일 술 먹고 도박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뭐 애들이 죽고 살고 뭐 그냥 도박하고 알코올하고 이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사니까 제 안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대상관계가 얼마나 배드였을지 대략 이제 유추가 되시죠. 그럴 때 이 실패할 때 발생하는 게 어떤 내적 대상을 갖냐면은 이 안에 대상을 가질 만한 게 없어요. 이 아까 말한 굿이 있어야지 그거를 갖는데 내적 대상이 전부 다 무섭고 버리고 뭐 포악스럽고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고통스럽고 나쁜 대상으로 경험되잖아요. 경험됐죠. 그럼 저는 유아는 일을 통제해서 너무 제가 괴로운 거 힘들고 이게 머리로 괴롭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유아가 몸으로써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세상을 내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재화하냐면 이제 판타지 환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환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요. 누워서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누워서 어디로 가냐면 이 내적 대상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판타지로 가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막 TV가 있고 게임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상, 아주 쉬운 말로 공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너무 이 현실 세계가 힘들고 실패하니까. 그래서 이 내적 대상을
내재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만드냐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환상에 쉽게 빠져요. 판타지로. 그러니까 이 판타지라는 게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있는데 긍정적 기능은 잠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빠져나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위로가 돼. 수딩.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 기능은 이 현실을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환상에 있다가 현실로 되돌아와야 돼요.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공갈 젖꼭지를 물면서 엄마의 젖가슴이라고 아이들이 환상을 가지잖아요. 그 당시는 고통을 잊어버려. 엄마가 없으니까 곧 멸절될 거라는 불안이 이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 당시는. 근데 엄마가 다시 오면 현실은 어때요? 공갈 젖꼭지를 내버리고 엄마한테 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때리고 왜 지금 와서 왜 공부를 이렇게 늦게 하고 온 거야 하고 이제 엄마를 막 발로 차고 삐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실과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엄마가 오든 말든 공각 젖꼭지를 계속 누워서 물고 있으면은 이 현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현실로 되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돌아갈 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빠졌던 게 환상 판타지. 어떤 판타지였냐. 지금도 제가 너무 생생한데 지금 제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아는 거지.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딱 정신병자들이 직전에 진짜 정신병자들이 가진 그 환상을 제가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서 그때 무슨 판타지를 했나를 생각해 보면. 그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누워서 딱 눈을 감으면 뭐 이상한 이런 이제 지금은 이 컴퓨터가 아니라 옛날에 컴퓨터는 이런 막 전체가 레코드 같은 이런 걸로 뭔가 막 이렇게 막 그 줄이 이렇게 막 파장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 이미지를 따라서 제가 어느 세계로 들어가는. 근데 그 세계가 뭐냐면은 어느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그 황금마차 있잖아요. 그 아가동산 보셨죠? 넷플릭스. 아가동산에서 그 마차, 황금마차 같은 걸 타고 그 교주가 딱 아가야 아가야 하고 막 이렇게 막 떠받드는 딱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그런 황금마차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를 어서 오십시오. 저희 나라에 뭐 왕비마마로, 대왕마마로, 왕비마마 그 가장 존귀하고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저를 추앙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뭐가 돼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 이 내적 대상의 환상을 누워서 계속 그것만 한 것 같아요. 눈 감으면 그 세계 가고 또 눈 뜨면 그 세계. 그래서 현실인지 이게 환상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DSM-5로 뭐 약간 스키조, 정신증 초기 단계에서 오래된 부분이었는데 참 어떤 은혜로 제가 4학년 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사이비를 안 만나고 정통파 어떤 전도사님이 동네에 모여봐라. 그래서 이제 모여서 그냥 이제 앉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교회 전도사님, 뭐 전도사님인지 청년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와서 모여봐라 해서 아마 전도를 했던 것 같아. 뭐 복음을.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 시골에 묵을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다리였어요. 이게 동네고 여기가 교회야.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이후로 그 빛을 보고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제가 나오게 되어서 이제 제 삶에 완전히 이제 이렇게 뭐 한 번 트랜지션 이렇게 이제 이게 전환이 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햇빛을 보고 인생을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햇빛을 보고 살면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정말 사이비 안 간 게 정말 다행이죠, 부분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 내적 대상 관계가 굉장히 실패를 저처럼 손상이 많이 된 사람들은 현실 대상 관계에서 되돌아올 것이 없으면은 그것을 본인이 보상하기 위해서 판타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누워 있지만은 보이진 않대. 이 안에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여준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지지 않는 판타지 안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고 아이는 겉에 있는데 안에가 그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 표상들이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 환상을 가지는 거죠.